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전기차 업종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간 하락하던 테슬라가 반등한 반면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리비안이 15% 급락했고 루시드는 5%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후반 1.59%대로 다시 내렸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도 소폭 내리면서 95.7선을 기록했는데요. 골드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8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발표에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비축유를 공동 방출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WTI가 3% 가까이 내리면서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WTI가 배럴당 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6만 8천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해 주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2022년 흐름을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6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과 함께 무료 온라인 강의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더 부풀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가장 기분이 좋은 목요일입니다. 이게 지금 스튜디오도 네. 가장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 목요일이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이제 금요일이 그 전날이니까 아, 불금 전날. 이제, 불금 전날. 제일 힘든 수요일과 제일 좋은 기분 좋은 목요일을 맡고 있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전일 국제유가 관련해 갖고 갑자기 미중 회담 중에 이제 유가 방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바이든 입에서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오펙 관련해 갖고 22년도 증산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보면은 변수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미국 방출비에 좀 달려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좋은 기분 좋은 목요일 밤 오늘 화이팅 하면서 1시간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또 최근 이슈들에 대한 좀 다양하고 세세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중 회담에서 나온 이 비축유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통화정책 변화 우려 속에 미 달러화와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두려움에 해지용 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IEA가 오펙의 공급 과잉 임박을 경고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 압력을 더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6개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Ignore hysterical people, inflation is not here to stay, economist says라는 제목인데요. 월가 전문가가 인플레이션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17일 CN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칼 베인버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 데이터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어서 경기 회복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 6.2%로 30년 들어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시적이다라는 이런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예상보다 강한 10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수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베인버그는 수요일 CNBC에 출연해서 산업 생산량과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미국 경제가 본질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약 10년이 걸린 것을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렇긴 해도 11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500만 명가량 더 적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3%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증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제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문제로 봐야 하고 인플레이션은 2022년 동안 급증을 했다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개입이 이익보다 해가 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 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이 발언을 강조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과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전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와 같은 히스테리적인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금 현재 실제 정책 입안자들이 말하는 것만 귀 기울여 들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오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또 이 전략적 비축유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란 핵합의 관련해 갖고 내용을 좀 준비를 하다가 네. 지금 이란 핵합의보다 사실 이제 비축유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예. 이 사건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보다 더 최신 이슈니까요. 그 최신 이슈고 좀 더 현실성 있는 미국의 대안인 거죠. 네. 현실성 있는. 일전에 저희가 신세계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는데 미 에너지 장관이 갑작스럽게 비축유 방출 얘기 터지자마자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 네. 당일에. 근데 다음 날 지나서 없던 얘기가 되자마자 급상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좀 다뤄지는 시황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방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란 핵합의보다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란의 핵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에 대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오펙 내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 컨트롤링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팩트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만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1년 사이 6.2% 상승했는데 팩트죠, 여러분들. 에너지 부분이 30% 급등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자, 이것도 팩트입니다.
자, 유가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견인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물가를 막기 위해 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시할 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자,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미중 무역에서 굳이 유가에 대한 방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제일 급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이게 전일 유가에 대한 시장 영향을 미쳤던 거고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파급이 컸던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해왕님 이게요 저번 어떻게 보면 미 에너지 장관에 대한 얘기처럼 금방 무마될 얘기입니까?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번에는 글쎄요라는 표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목요일 금요일 남았지만은 유가에 대한 상승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반대적으로 내려져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입에서 직접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아예 나온 내용이. 지금 유가가 하방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기대치죠. 현실성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핵합의보다 좀 더 가까운 국제유가 기름에 대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내에 있는 이 에너지 회사, 그러니까 뭐 정유 회사들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유가를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네. 물가. 뭐 보다 더 장기적인 그 목표는 그거겠죠. 그죠. 네. 근데 정말 슬프게도 사실 오펙 친구들에게 제가 좀 친구들이랑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 이제 바이든이 오펙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었죠. 아, 너네 좀 이제 증가 좀 해라. 국제유가 좀 증가해도 될 것 같아. 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과 러시아의 증산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좀처럼 관철되지 않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나 보네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좀 요청을 하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사실. 왜냐면 오펙 입장에서는 엄청난 찬스인데. 네. 네, 엄청난 찬스인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오펙이 사실 이제 증산 속도를 좀 높일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유가가 상방에 대한 랠리를 좀 끊어가려면은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출류라든가 그죠? 중국과의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근데 중국하고 왜 협약을 맺으냐면은 중국이 뭐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기름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방출류는. 그럼 개념이 다르죠. 그럼 중국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리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서는 건데 유가가 너무 급등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으니까 어제 전일 바이든 입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상황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 반영 중이다. 이번 한 주는 좀 하방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전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 없이 지지에 대한 평가 가지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랠리점을 좀 포착을 했었는데 이탈이 나온 만큼 그리고 이슈가 생긴 만큼 이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반영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일 유가에 대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실 이제 바이든이 뭐 중국에만 이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이 한중일 모두에게 비축유 방출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또 그 미중 관계에 대해서 또 이 전 세계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미중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의미 있는 회의에서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게 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가 와닿죠. 네, 그리고 네. 또 중국이 거기에 응답을 했다는 것도. 네, 응답을 했다는 거. 근데 정확하게 백악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정확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가가 떨어지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오펙 입장에서 증산을 한다든가 미국 입장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지 무조건 꺾인다. 그거 두 제스처를 안 꺾는다면은 하질 않는다면은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미국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이게 만약 결정이 된다면은 유가가 모든 외신이 어떤 21년도 평가가 100달러 간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시 한 60달러, 50달러까지 눌릴 수 있을 만한 저는 시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정이 또 난다면. 근데 지금은 어떤 기대치한 충족인데 한계점은 드러날 걸로 보지만 이번 주에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은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차트 플레이는 어떤 단가에 대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오늘 웨이팅 값을 좀 들어갔다가 시장에 대한 조정 모멘텀으로 79달러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79달러에서 재매도를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대치가 좀 더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대치가. 여건은 아직 마련된다고 봅니다. 자, 사실 기름값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그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에너지 부분을 좀 시도하려는 게 바이든의 생각입니다. 지금 정확히 팩트는 나왔고 문제는 오펙이 올해는 힘들다. 오펙은. 그럼 앞으로 올해까지는 미국 입장만 좀 포커싱을 담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네. 자, 내용 리포트를 또 보면서 오펙 얘기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펙은 점진적 증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감산 이행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증산을 추가적으로 더 단행하고 있지는 않죠. 이번 오펙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예정대로 어떻게 보면 감산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시츄에이션을 벌이고 있는데 감산 완화량을 늘려야 돼요. 공급량을 늘리려면 시장에 영향을 끼치려면 원래 감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모멘텀을 유지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감산 완화를 더 늘린다. 결국은 증산한다. 같은 뜻인데 근데 오펙이 올해까지는 하기 힘들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네, 현실적인 대안. 지금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거는 뭐라고 나와요? 22년 5월부터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22년 5월부터. 그러면 올해까지는 현실적으로 오펙 입장에서 유가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11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중간이 꺾이고 있는데 중순인데 그럼 한 달 반 남았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어떤 미국에 의한 시황에 의해서 유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가 이래서. 자, 우리가 달러를 보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미증시를 보면은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걸로 좀 측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유가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자, 우리 미중회담에서 그냥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출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사우디 튀어나와서 갑자기 우리 증산 일전에 80달러 레벨링에서 2019년도였죠. 30레벨링까지 한 번에 꺾여버렸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항상 유가는. 긴장해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방출 결정 하고 딱 나와버리면은 유가는 그대로 하방으로 직면해요. 그때 매수 보면 큰일 나요, 정말. 결정이 나왔는데.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시길 바라겠고 오펙 입장은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맙시다. 당분간은.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왜냐? 의지가 없는 애들한테 어떤 기대를 합니까? 네. 그죠? 의지 없는 친구들한테 기대도 안 하잖아요. 좀 뻔해.
근데 그 뻔한 게 항상 사실로 드러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오히려 이제 왜 중국한테 가고 그러겠어요. 오펙 친구들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도와줘 우리 좀 이러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오펙 관련해서 오펙 보고서 나오고 뭐 하지만은 큰 내용에 영향력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은 바이든의 비축유 방출 결정만 나면은 유가 고점 나왔다 이 정도 판단도 들 수 있어요. 유가가 최근 85달러까지 갔잖아요. 고점이 되는 거예요. 결정돼 버리면. 아시겠죠? 지금 아직은 전일 나왔던 시황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하방에 대한 랠리로 단기적인 모멘텀 한 번 더 체크하자. 이 정도만. 결정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다만 결정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매수를 절대 못 봐요. 고점이 그냥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네. 시장 기대치가 제대로 실리기 시작해요. 방출되기 전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실제로 방출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오펙은 당분간 보지 말자. 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방출 요청. 여기에 좀 포커싱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제 이란 핵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다루려 했지만 네. 오히려 이게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핵합의를 봐야 되긴 하는데 워낙 시황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시장의 변동 요인이다 하고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꾼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한테 요청할 정도로 이거는 현실성 있는 바로 앞다퉈진 시황이거든요. 그죠? 유가 관련해서는 딱 여러분 검색 키워드보다 방출유, 미방출유 이것만 치면 바로 뜹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당장 이제 오펙에서는 어떤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미국의 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달러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달러 상승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이 네. 신세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원달러 관련해 갖고 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버블 사태도 우리나라를 겪었었잖아요. 네, 이제 IT 버블 그리고 이만도 사태도 직결했을 때 항상 이제 원달러가 초강세를 띠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그때 경험하신 분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겁을 내시죠. 네. 근데 제가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좀 큰 시장이잖아요, 국내 시장이.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현 달러 강세가 이머징 금융시장 불안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달러화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세가 이루어진 건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단순 출구 전략, 시장에 대한 긴급한 출구 전략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달러 관련해서 강조하는 건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출구 전략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증시에는 안 좋죠,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 대비해 갖고 달러를 보고 증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긴축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긴축 정책에 대한 속도 차이만 좀 비교 분석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오늘 2,900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죠.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널리지를 좀 열고 보는 거는 달러에 대한 이 강세 평가는 조만간 이제 제한적인 모멘텀이 드러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테이퍼링 하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럼 달러에 대한 강세 평가로 증시가 어떻게 보면 하방권에 좀 들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값보다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피 보면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야기된다라고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열고 보는 어떤 코스피 차트에 대한 그 가능성은 몇 시였죠?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어디까지 좀 열린다고 제가 얘기는 한번 드렸었는데 3,500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니죠, 하방에 2,700이요. 2,600이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2,600이었어요. 잠시만요. 네. 차트 보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2,600에서 그 상방은 3,500 라인이 맞았죠? 네, 3,500은 지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시장이 된 것 그때 같습니다. 상승 추이를 타고 있을 때 그쵸. 그때 가능했던 부분이고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네. 일단 차트 보지 않으면서 좀 그냥 대화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지금 코스피 얘기를 저희가 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네, 2008년 대비해 갖고 제가 피보나치 비율로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시장이 유동성으로 300선까지 400선까지 끌고 왔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을 풀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푸는 걸 줄이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돈을 안 뿌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다시 모으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노란톡에서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출 관련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경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갖고 사실 이제 자금에 대한 유동을 이제 다시 흡수하겠다 이 전략이죠. 한국은행 전략은. 근데 이게 건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회복. 건강한 회복에 대한 과정 중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신경 쓰고자 하는 어떤 한국은행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한 거죠. 추구 전략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그래서 경제에 대한 여건으로는 그 나쁘지 않지만은 증시에는 좀 악조건인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너무 펼치는 거는 이렇게만 평가를 했어요. 이제 저점에 대한 모멘텀이 2,600까지 좀 잡히는데 한 차례 더 하방권을 들어갈 가능성은 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은 주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자료 코스피 관련해서 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구두로 풀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톡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 설명해 주셨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바로 빠르게 만나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미중 정상이 유가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면 물가가 하락하게 될 텐데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증시가 오르게 될지 내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면 증시는 내려가죠. 네. 이건 항상 똑같은 제가 말인데 네. 중요한 질문 같아요. 물가가 하방 압력이 된다면은 증시는 내려갑니다. 왜냐? 실질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실질 금리 얘기하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실질 금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자주 듣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몇 번 안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평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해당하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상황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중요시가 되는데 제가 실질금리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걸 한번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를. 자, 우리 저번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좋습니다. 네, 프레드 사이트 들어왔죠. 네, 물가 찍고, 그죠? 그럼 물가 차트 뜨죠. 네, 물가 차트가 전일자까지 딱 뜹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일자 2.70%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한눈에 다 차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 헤드라인에서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잠시만요. 매추얼리티라고 하면 되는데 매추얼리티가 이제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네. 수익률. 그러면은 매추얼리티라고 쓰면은 여기 인플레이션 인덱시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 금리가 자 여기 딱 하고 차트가 떠버려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예. 근데 네. 지금 물가가 여러분들 이거를 설명드렸죠.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데 그죠? 상반되죠? 이거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굉장히 이격이 벌어져 있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절대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데 물가가 내려오겠다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단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서예요. 단순하게. 맞죠, 여러분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버티면서. 그러면 이게 물가가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비축류가 딱 하고 나서 물가도 하방 압력으로 안정화 들어간다면은 이것도 안정화가 들어가요. 그럼 그때 유가는 조정이 또 한 번 드러나겠죠. 건강한 조정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이거를 이 빨간 선을요 실질금리라고 표현을 해요.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뭘까요?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예요. 여러분들 체감상 금리. 그러니까 이제 재화가 있고 화폐가 있으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측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차트를 보고 빨간 선을 본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달러가 상태가 안 좋구만. 화폐에 대한 가치가 정말 안 좋네. 자, 우리가 경제를 배우게 된다면은 이제 재화라는 게 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물건에 대한 가격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CPR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그만큼 팬데믹으로 돈을 풀었으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물가가. 반사 이익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드리자면은 물가가 완화된다면 실질금리가 상승이 오고 실질금리가 상승으로 다시 변환을 한다는 건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는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돈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 돈은 살아 숨쉬니까. 돈 정말 살아 숨쉬어요. 여러분들. 배당을 원해요, 돈이. 몸집을 스스로 키우려고 막 움직이고 다닙니다.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 이 거시적인 거라면은 이동이 보여요, 돈에.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쪽으로 좀 더 쏠리는 분위기. 왜냐? 이것 때문에. 살아 숨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나 좀 더 배부르고 싶어 하면서 계속 좀 움직이는데 그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시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가가 이제 하방 압력 간다면 위험자산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조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질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주식이 이 증시가 상승하는 영향이 있고 또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CPI와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인데 사실 CPI와 인플레이션.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상황이 수치값이요. 상승률을 뜻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BEI는 좀 다른 수치죠. 10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 기대치
이걸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CPI와 인플레이션을 비교하는 것보다 네. 정확하게 CPI와 BEI를 비교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질문 같아요. 그렇게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거는 좀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좀 복잡해요, 수식이.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좀 준비된 자세로 다음 주에 이 질문은 다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CPI랑 BEI 수치에 대한 비교는 해드릴게요. 한번 아시겠죠? 오늘 근데 같은 말이에요. CPI랑 인플레이션. CPI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그게 상승률을 좀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승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좀 통합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BI 그리고 CPI 이렇게 나뉘는데 좀 포괄적인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근데 이거는 제가 준비해서 수식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어떻게 해서 산정이 수치가 나오는지 네. 이걸 한번 알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배님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나스닥은 0.4% 오른 16,37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33% 하락한 1,86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0.9% 오른 7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유로는 0.23% 오른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열리고 바로 직후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이 파동이 굉장히 클 때는 쉽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바로 여쭤볼게요. 먼저 나스닥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매수인데 오늘 단가가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진입이 좀 힘들어요. 네. 새벽에 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일단 60분 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얘기했죠. 뚫리고 추세가 이어진다. 파동이.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라고서 평가하는 게 좋아요. 어제 유가에 대한 차트 파동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네. 제가 이 자리를 추천드렸어요. 매수를 보시라고.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을 좀 깔끔하게 할게요. 전일 우리가 미장 개장 파동 이 자리를 좀 추천드렸어요. 75. 딱 맞고 올라갔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차트를 여러분들이 딱 게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주식 차트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차트 이렇게 딱 게시를 하는데 자,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단단히 보면. 지금 차트를 보면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돈 벌 수 있겠네요, 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단순한 1차원적인 접근일 거고 이제 진입을 어디서 하냐가 좀 중요한 거죠. 네. 항상 그 타이밍이 문제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 파동을 보는 거예요. 지금 파동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자, 지금 파동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실시간으로. 자, 지금 전일 이어졌던 이 파동에 대한 값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추세선 보이세요? 되게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그죠? 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1, 2, 3. 다 맞았네요. 하단도 1, 2, 3.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굉장히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린 추세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동값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만약 이 모멘텀 안에서 유지 중이었다면 시장에 대한 상황은 다를 거예요. 더 추가적인 상방으로 단기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지만 깨졌단 말이죠. 파동값이 바뀌겠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분석해봤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 지워야 돼요. 차트는 복잡하면 안 돼요. 의미 없는 추세선을 계속 냅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영향을 더 이상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상단에서 고점에 이어지는 파동을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파동에 대한 랠리 접근은 16,250까지 그냥 눌려버려야 돼요. 저 같으면 여기 내려올 때까지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럼 60분봉에 대한 어떤 밸류가 지금 단기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자리인가 없는가 먼저 평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담감이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볼게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상승 추세 타고. 잠시만요. 60분봉으로 볼게요. 자, 추세가 이미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네, 그죠. 진입하기 굉장히 매수로 보기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매수긴 한데 부담스러운 자리다. 안 하면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안절부절 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예요. 그냥 내려와. 그때 할게. 뭐가 우리가 급합니까? 안 그래요? 진입에 대한 코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16,37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250단가 눌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서 상관없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지지 여부를 측정한 다음 대응하는 거예요. 굳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급하게 매수를 쫓을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조정이라는 명분도 없어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250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제 해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파동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은 그대로 어제 전일 차트 파동이 유지 중이라면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게 250단가까지 열린답니다. 그죠? 이 차트 기억하세요. 지금 보이는 차트. 아시겠죠? 이 모멘텀으로 하방 올리고 나서 재매수로 올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시장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현재 골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골드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개장 직후에 흔들림이 큰 상황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궁금한데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관망이네요. 네, 저는 당분간 관망을 한다고 전일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전 제가 분석이 안 되면 안 해요. 여러분들. 그죠? 분석이 안 되는 거를 전 아는 척 하기 싫습니다.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금값에 대해서 오를 거냐 떨을 거냐 논하는 거는 저한테 무의미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당분간 다시 한번 달러와 오히려 커플링을 이루는 거죠.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 표현은 디커플링이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저는 골드를 다시 보겠다.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아시겠죠? 차라리 지금 달러가 테이퍼링을 해서 고점을 맴돌고 하방으로 들어갈 때 골드가 더 치고 올라간다면 전 그때 매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가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희귀한 형상은 그죠? 골드에 대한 분석이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당분간 저는 어떤 매매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금 트레이딩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는데 오. 네, 좋아했어요 되게. 근데 사실 제일 많이 트레이딩 했던 게 사실 유로고. 유로. 네, 좀 환율을 FX 쪽을 좀 좋아했어요 사실. 유로. 각 상품별로 좀 그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완전 다른 다르죠. 거예요? 완전 다르죠. 아.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사실 가장 거래가 많은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네. 유로. 근데 이제 이걸 FX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환율에 대한 거래량이 제일 많고 거의 스프레드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FX 거래할 때 해외에서는 FX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어떤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환율이 거래하기가 제일 재밌고 제일 안정적인 모멘텀이 구성이 돼요. 제일 재밌지는 않습니다. 제일 안정적이다. 솔직히 제일 재밌는 건 나스닥이 제일 재밌어요. 거래는. 파동이 크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재밌긴 한데 예전에는 금거래를 많이 했지만은 그때는 모멘텀이 항상 구상 중일 때. 그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유로 매도를 사실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네. 유로 매도를. 최근 한두 달, 세 달 됐나요? 3달 동안? 그렇죠. 예, 3달 동안 유로 매도를 많이 강조를 했던 건 너무 보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그냥 해요. 예. 보였기 때문에. 보이시죠? 유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9월부터 나타났던 유로 차트예요. 유로 매도가 수익 내기 제일 편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건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유로를 좋아해요. 이럴 때는 잘 보이거든요. 획일적인 시황이 딱 떴을 때. 테이퍼링 이슈. 근데 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향관계를 달러에서도 받고 국채에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분석이 유로보다 단일적이진 못해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에 대한 시기가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저는 추후에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 하시면 돼요. 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종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면요 정말 웃긴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축산물 보면요 옥수수도 있고 축산물도 있어요. 네,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커피도 있고 거래할 수 있어요. 커피값 한번 볼까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올랐네요. 많이 가지고 역시 인플레이션 무시 못합니다. 와. 커피값도 올리네요. 장난 아니네요. 네. 아니 커피 사 먹을 때 이거 하나씩 샀었어도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어쩐지 요새 커피값이 비싸더라. 이 생각은 하네요. 근데 그만큼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은 우리가 네. 분석 가능한 상품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거는 이제 재화잖아요. 커피는. 그죠? 네. 물가랑 같이 맞물리겠죠. 그 특징을 이해를 해야겠죠. 안 그래요? 그럼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낮아질 때 커피값도 떨어지겠죠.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네. 상황이. 그리고 어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죠?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제가 뭐 끝났네요. 어쩐지 앵커님이 갑자기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사실 마스터님께서 네. 얘기하실 때는 저도 같이 이제 배우면서 더 듣고 싶어서 말을 자르진 않는데, 저희 지금 빨리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네, 더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 온라인 강연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월요일과 또 화요일 함께해 주시는 선겸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2022년 흐름을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또 토요일 저녁 6시에는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